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신년 특별대담 아나운서 홍석진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경방송은 2021년 새해를 맞아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지난 2020년 경남의 교육 환경과 정책을 되돌아보고 올해의 비전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과 서부경남 지역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신축년 소위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우리 도민들 모두가 참 힘든 한 해를 지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한 해, 그리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2021년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돌아본 이 지난 2020년 한 해가 정확히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경남도 교육 정책에서 거둔 대표적인 성과와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한 해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것과 그리고 학습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수능까지 무사히 이렇게 치러내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약간 안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성과를 말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2018년부터 준비했던 미래 교육을 지향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을 해왔던 것이 예. 코로나 때문에 네. 더욱더 현실적인 준비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지지를 더더욱 실감나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미래 교육을 좀 앞당겨서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톡톡이라는 미래 교육 지원 플랫폼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예.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교직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재미있게 즐겁게 서로 친구들하고 함께 부대껴 가면서 하는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았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더 힘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이 아쉽다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경남교육 현안을 저희가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계가 전반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유례 없는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경남도 교육청에선 원활한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해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올해 원격 수업 환경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들이 지난해 3월 1일 개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 등교가 연기가 됐고 네.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이제 원격 수업으로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준비되지 않았던 비대면 원격 수업을 급하게 그나마 네. 준비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참 준비된 어떤 비대면 수업하고는 다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것이 이제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도구를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2학기에 우리 도내에 1000개 학교 중에서 250개 학교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했던 아이톡톡이라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뭐 원격 수업만을 위한 도구는 아니고요.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그 도구를 저희들이 이제 수업용으로 우선 급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곧 3월 달에 도내 전체 학교에 아이톡톡이라는 이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을 배포해서 이제 시행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지급할
이제 기자재라든지 또 예. 도내 전체 학교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갖추는 일 이것까지를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이제 2020년을 돌아보면 등교 일수도 줄어들고 원격 수업은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도 좀 높아졌습니다. 실제 교육청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 30% 가까이가 자녀의 학습 격차와 진학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학력 격차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데 대한 우려는 뭐 현실적으로 저는 네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체로 뭐 전쟁이 나거나 IMF처럼 이런 경제적으로 큰 그 사건이 생기거나 이번에 코로나 이런 그 질병이 이제 음습했을 때는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고 대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형편이 되는 집은 아무래도 모든 도구를 수단을 동원해서 다양한 그 방법으로 네. 학습을 시킬 것이고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난 연말에 수능 모의 평가를 해봤을 때 예. 사실상 그런 어떤 그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예. 단지 정서적인 우려가 더 컸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학력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은 그 학력 격차를 크게 벌어지지 않게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하드웨어적으로는 학습이 더딘 아이들에게나 다문화 아이들에게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자재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 노력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 아이톡톡이 이 문제를 충분히 보완해 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아이톡톡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학습과 평가에 활용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그러면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우선 선생님들의 경우에 지금까지 원격 수업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막 활용해서 수업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 도구들의 활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예. 수업을 준비하다가 에너지가 다 그냥 소진되어 버리는 그런 네네.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한 아이톡톡이라는 것은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 모든 수업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로그인 했다가 로그아웃 했다가 이거 가져왔다가 저거 가져왔다가 하는 것 없이 수업이 아주 선생님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네. 원격 수업이든 대면 수업이든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또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 아이톡톡이라는 플랫폼에 참여하면 다른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모든 활동이 다 손 안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으로 해서 학생과 우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는 학부모님들도 일정하게 어떤 학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가 같이 개발이 되어서 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활동하는 예. 이런 도구로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더 큰 아이톡톡의 장점이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학생의 어떤 학습 활동에 있어서 어떤 좋은 도구를 활용을 해도 거기에서 남는 데이터가 네. 우리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도구를 개발한 회사로 데이터가 다 가버렸는데 네. 이제는 그 데이터를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게 되면서 이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접목해 가지고 네. 우리 아이들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이톡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톡톡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저희도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맞벌이 부부처럼 이렇게 아이를 돌보기 힘든 환경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원격 수업
기간 동안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원격 수업 기간을 거치면서 이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돌봄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돌봄과 방과 후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거점 통합 방과 후 학교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도내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이 2004년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16년, 17년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될 시기가 온 것은 저는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이 방과 후 학교를 지자체가 가져가야 된다, 아니다 교육청이 그대로 해야 한다 이런 논란이 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는 국회 차원에서 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면 될 것이고요. 다만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방과 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 방과 후 학교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참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초등학교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독립된 거점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서 인근의 10개 학교를 함께 방과 후 학교를 모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셔틀버스가 운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거점 통합 방과 후 학교로 오면 거기에서 학교가 단위로 했을 때는 해낼 수 없는 수준 높은 질 높은 방과 후 학교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통합 거점 방과 후 학교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만듭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좀 더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이제는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그 점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거점 통합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경남교육청이 자랑할 만한 성공시켜서 이제 확산시켜 나갈 그럴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과 후 교사 처우 문제나 이런 건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코로나19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교육청에서 지난 12월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백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통상 백서라는 것이 이제 어떤 사업이 종결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자료로서 남기기 위해서 백서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 코로나가 종결되지도 않았지만 이번에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사스가 있었고 신종플루가 있었고 최근 5년 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앞에 이런 세 개의 큰 역병이 돌았을 때도 그냥 넘어왔지 그걸 자료집으로 남기지를 않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또 이런 경우가 올 수 있고 올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더 힘들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확산되어 왔고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고라는 것을 자료집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향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한 어떤 그 자료로서 저희들이 축적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한 것은 이제 저희들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교직원들, 학부모들 74%, 75%, 학생은 약 61% 정도가 우리 교육청이 잘 대응했다는 이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진주 지역에도 초등학생 확진자가 생겨서 저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교에 확진자가
바깥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감염이 되어서 학교에 발생했을 때 이 학생이 2차, 3차 감염을 시키지 않도록 차단하고 격리하고 보호하는 이 정책에 있어서는 소홀하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백서에는 그 학생 관련된 방역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다 골고루 들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 돌려보겠습니다. 지난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 예로 이제 폐교 위기였던 서부 경남 지역의 함양의 서하초등학교가 학생 모집 과정에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면서 전교생이 2배로 증가를 했는데요. 현재 서부 경남에서는 남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 지역마다 이런 시도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교육청 차원의 지원책은 어떤 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지자체도 군 지역에는 뭐 출생아 수가 아주 급감하고 네. 이런 지자체가 곧 소멸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네. 하는 것처럼 아이가 없으면 학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점에서 함양의 서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예가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학교가 또 아무리 노력을 한다 손쳐도 아무리 교육이 좋아도 생업이 없고 또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는데 아이만 보낼 수는 없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해부터 경상남도와 저희 교육청이 통합교육추진단을 만들어서 협력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작은 마을을 살리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지난해에 고성에서 한 초등학교, 네. 남해에서 한 초등학교, 이 2개 학교를 도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또 군에서도 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고 해서 주택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학교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3개 정도를 더 늘려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렇게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힘을 합해서 작은 학교, 작은 마을을 살려 나간다면 저는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학교 살리기 성공 사례가 사실은 진주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진성면에 위치한 진성초등학교 사례입니다. 진성초는 주소 이전 없이 과밀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이 가능한 광역통합구역 제도를 도입해서 전교생 수가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전교생 수가 적어서 코로나19 사태 때도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또 작은 학교만의 혜택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광역통합구역 제도를 지금보다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예, 진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진주교육장님 말씀에 너무 많이 아이들이 가서 네네. 학교의 건물을 또 새로 지어야 될 이럴 상황까지 네. 걱정을 하는 정도로 네. 진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전학을 가고 있다는 네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이제 꾸준히 그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마산 내서 쪽에 있는 학생들이 고개를 넘어서 함안 쪽으로도 가게 했고요. 예. 김해에도 도해지에 있는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농산어촌 쪽으로 학교를 가는 것을 저희들이 허락을 하는 방법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는 갈 수 있게 하고 네네. 농촌에서 도시로는 이제 못 오게 하는 일방 네. 통행식의 광역 학구를 저희들이 서서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 과정의 하나로서 진성초등학교가 이제 진주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는데요. 네. 진성초등학교만이 아니고 그 인근에도 참 작은 학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큰 학교는 3분의 2등교, 3분의 1등교 이런 게 있었지만 예. 작은 학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일상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광역 학구를 저희들은 더 많이 확대해 나가면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우리 교육청이 그런 노력의 결과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참 좋은 작은 학교라는 시상제도가 있었는데 네. 전국에서 15개 학교를 시상을 했는데 우리 경남에서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남해에 하나, 또 진주의 진성초등학교가 네네. 들어있고요. 함양의 서하초등학교도 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15개 중에서 3개를 경남에서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먼저 우선적으로 잘 해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상교육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항상 추진했던 이 무상교육 시대가 올해부터는 완전히 열립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됐던 수업료, 교복 구입비 지원 등이 이제는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가 되는 건데요. 무상교육이 어떻게 활짝 열렸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길지 않았습니다. 무상급식이 처음 우리들에게 이야기될 때가 불과 10년 전입니다. 예, 예. 2010년에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찬반 논쟁이 막 심하게 있었거든요. 네. 포퓰리즘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해서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것이 예. 불과 10년 전에 무상급식이 논쟁이 되었지만 지금은 무상급식을 넘어서 무상교육으로 이미 예. 완성이 된 셈입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뭐 수업료, 교과서 값, 그다음에 심지어는 교복, 체육복, 수학 여행비까지도 네. 지원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완성이 되는 과정에는 물론 저희들 교육청이 중심이었지만 시장 군수님들, 우리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자치단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면 또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네.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었고요. 뭐 지금은 그 교복의 경우에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네. 뭐 체육복과 수학여행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만 네. 수학여행비의 경우는 이 지난해 수학여행을 일체 못 가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있어서는 뭐 돈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그 수학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1년을 마쳤구나 하는 생각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무상교육은 책임 교육이다. 네. 적어도 초중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지자체가,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교육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완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을 다시 방과 후 학교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방과 후 학교 강사와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수업 자체가 아예 사라지면서 생계 보장을 요구했고요. 또 돌봄 전담사의 경우는 관리 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넘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협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방과 후 학교를 아이들과 함께 해주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참 힘들게 1년을 지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방과 후 수업 자체가 뭐 이루어지다가 끝나버리고 다시 뭐 시작됐다가 또 끝나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됐거든요. 예. 선생님들 대단히 힘들어 하셨고 그 대신 코로나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로를 열어서 조금 뭐 지원이 되기도 했고요. 예. 계약 기간을 지난해에는 사실상 제대로 못했다면 계약 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을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과 후 활동을 해주신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더 찾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돌봄 전담사, 돌봄 선생님들의 이제 경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그 법 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교육청이 하든 지자체가 하든 방과 후 학교의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네. 생각과
방과후 선생님들이 신분 때문에 처우가 더 열악해져서 방과후 학교의 품질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방과후 학교 선생님들을 고용하고 있는 교육감으로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큰 틀에서 국회가 정해주는 것에 교육감으로서 고용자로서 참여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도 참여할 것이고요. 저는 우리 학교 돌봄이 마을 돌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마을 돌봄보다는 학교 돌봄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학교 돌봄을 줄인다든지 학교 돌봄을 마을로 내보낸다든지 하는 네. 그런 일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학교 돌봄의 품질을 더 높여서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으면 확산하는 데 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돌봄 때문에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또 그 노력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돌봄센터를 통해서 네. 실험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고 돌봄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네. 저희들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질문을 혁신도시 쪽 교육 이야기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인구 급증으로 심각했던 이 초등학교 과밀 문제는 학교 증축으로 어느 정도 혁신도시에선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과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학교의 경우는 한 곳이 신설이 돼서 총 2곳이 있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한 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부지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설 계획은 있습니까? 예, 참 저희들로서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를 하나 새로 신설을 하려면 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진주시 전체의 고등학생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라고 해서 여기에 고등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아마 교육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 점에서 또 돈도 많이 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육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신설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대한 특례법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근거로 해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초중등 교육법에서 혁신도시에 학교의 신설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열리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의 희망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진주시 전체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혁신도시의 고등학교의 신설은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또 서부 경남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 시설이 많이 없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학생 문화예술 시설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경남 혁신도시의 복합문화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현재 건립을 준비 중인 학생 문화시설이 복합문화도서관 외에도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진주 쪽에 지금까지 많은 학생 시설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도 했고요. 네. 예술교육원 해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산청 남부 지역에 지리산 도서관 저희들이 만들기도 했고요. 예. 조금 더 가면 합천에 가야산 독서당이라고 네. 정글북이라는 숲속 도서관을 폐교를 활용해서 아주 멋진 숲속 도서관을 하나 짓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의 또 복합문화시설로서의 도서관을 우리 경남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예. 짓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물론 혁신도시의 도서관은 저희들이 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 이후에 더 좋은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대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내용을 좀 더 프로그램을 질 높은 프로그램, 좀 더 윤택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서 2021년 경남의 교육 정책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21년 경남 교육의 방향을 사자성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걸로 정해 보시겠습니까? 예, 사자성어를 고르면서 저도 힘이 들었는데요. 손자병법에 보면 네네. 이환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리. 네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울 때 더 나은 것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이 2018년부터 미래교육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참 설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원격 수업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했던 미래교육이 경상남도 교육청의 미래교육이 맞네. 그래. 좀 더 앞당겨야지 하는 도민들의 지지와 어떤 그 격려를 저희들이 받아냈던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 교육을 좀 더 앞당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밝은 미래를 이렇게 허리춤에 채워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환위리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사자성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경남도 교육청은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올 한 해에도 서부 경남 교육 분야에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경방송이 마련한 신년 특별대담, 이번 시간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함께 2021년 경남 교육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